우리 민서님의 그 조용언을 어떻게 뭐 풀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어떤 풍경을 화면에 담아 나가는 작업을 하는데, 네. 그 풍경이 특별히 어떤 장소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미리 좀 합니다. 네. 네, 장소라는 것은 그 땅과 관련된 그런 건데, 이제 마을이든 길이든 하여튼 거기 오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인물과 역사와 뭐 이런 그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뭐 그 과거사에 다 연결된 그런 그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흔적들이 어, 있겠죠. 예, 네, 예. 좀 규모 있는 전시에 초대되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 또 작품을 전시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 그림 그리는 보람도 느끼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그냥 이렇게 작품 창고에 간직하고 있긴 합니다만 또 이제 저 나름대로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죠. 우리 다나방의 그 산 그리는 어떤 네. 주제가 산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독특한 어떤 자기 언어가 뭐 어떻게 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산을 그리고 있지만 산을 통해서 어떻게 보는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제 그림은 사면에서 어떤 산의 풍경이 가능한데요. 어쩔 때 하늘이 그 땅이 되기도 하고 폭포가 그냥 무슨 땅이 되기도 하고 또 높은 곳이 낮은 곳이 되기도 하고 사면을 돌려보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듯이 그림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했고요. 좋은 곳에 소장이 된다면 기증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정철교 작가의 그 조형언어, 우리가 예. 작가마다 조형언어가 있잖아요. 뭐 한마디로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작품은 저한테서 비롯돼 가지고, 예, 작가에서 나오고, 예,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저한테서 비롯돼서 거기서 눈을 떠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사람들, 또 뭐 풍경들, 또 공기들, 뭐 어떤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다고 해야 되나? 제 방식으로 기록하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색을 보면 뭐 늘 얘기지만 이제 독자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 컬러가 이제 적색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그 얘기 조금 해주시죠. 속에는 어떤 혈관 같은, 그 속에, 그 같은 색이, 저는 이제 내 그림 속에서, 뭔가 붉은 그 색을, 빛,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같이, 그렇게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화면을 다니고, 화면을 활기차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뭐 이렇게 뚫어주고 움직여준다 하는 그런 색으로 이제 붉은색을 이제 그 색이 이제 일단 기반이 됐습니다. 그 기반 위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원색들, 그러니까 원색들이 같이 이제 받쳐져서 제가 이제 표현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잘 알았고요. 남성미술관을 이제 군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럼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사회,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이제 사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헌납하는 것일 네, 수도 있겠죠. 환원시키거나, 네네. 예, 환원시킬 수도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그런 거지 않을까. 공병 작가의 그 조용 언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뭐 현재 조용 언어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걸 좀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네, 제가 평상시 때 어떤 우주적인 거라든가, 종교적인 영혼이라든가, 사후세계, 뭐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의 이제 주제나 모티브가, 채움과 비움, 뭐 시작과 끝, 그리고 뭐, 뭐랄까, 오인과 흩어짐, 뭐 이런 계통으로 이제 주제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는 하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제 애들이 둘 다 미대를 나왔어요. 딸하고 아하. 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잘 나가게 될지 안 나가게 될지는 앞으로 뭐 모르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도 어떤 기부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기회가 된다면. 음. 그리고 뭐 또 애들하고도 사용을 해 가면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뭐 자녀들이 그림을 예. 전공하기 때문에 우선 미술관이나 전시관을 이제 만들어서 뭐 뭘 만들든지 이어갈 수는 이제 있는 거네요. 저는 따로 뭐 제 미술관을 갖고 싶다든가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아. 뭐 그건 지난 우리 선배님들이 쭉 해와셨던 뭐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시간이 뺏기고 음. 거기에 뭐 또 증축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생각 이상의 많이 손이 가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 자식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 줘야잖아요. 이제 사후 그런 관리. 것도 있고, 예, 그것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뭐, 나중에 제가 별로를 였을 때 한꺼번에 모아서 싹 정리를 뭐 태워버린다는 이런 좀 극단까지 생각도 했었고, 예. 왜냐면, 좀 웬만한 작가라 해도 지금은 지자체에서 기부를 한다기도 받아주지도 않아요. 네. 좀 어렵다 예,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후 관리가 이제 애들도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제 작가들 생각만으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많이. 네. 노 작가의 그 본인의 조용 언어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저의 조형 언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이렇게 미술계에 데뷔한 그 이래로 쭉 그 인체 이미지를 갖고 이렇게 어떤 내적인 에너지라든지 안 그러면 인체에서 풍겨주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그 이미지를 그 회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저는 그래도 제법 큰 창고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보관이 가능한 상태지만은 제 주변의 친구 하우들을 보면 막 시기적으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버려요? 굉장히 작품을 버려요? 예. 정리를 해서, 미리 정리를 해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레기로 배출을 하는 그런 알짜배기만 걸, 남겨놓고. 네네, 그런 네.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이런 미술계에도 기정문화 같은 게 좀 확산돼 가지고, 네. 작가들대로 이제 그림 관리를 이렇게 좀, 맡아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얻었으면 좋겠고, 또 네. 기관에서는 또,
이렇게 저렴하게 작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수집을 하고 소장을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본인이 하는 그 유토피아나 그 조형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네. 예.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이 좀 난해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데 반해서 저는 그 유토피아나 우리 그 동양에서 이상 세계를 배경으로 우리 현대인들이 쉬고 여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작품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건 그 왕 교수의 그 전매 특허 아니에요. 그런 그 이미지에 관한 얘기는 좀. 그래서 이제 말이라는 게 사람하고 어떻게 가까이 살지만 말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뛰어야 되고 우리 집으로 얘기하면은 가장 같은 집안을 이렇게 집안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뛰고 고생한 말을 유토피아인데 그림으로 모시고 와서 쉬면서 명상하는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말이에요. 제 그림 속에 있는 말들이. 진짜 저기 작가들이 다 안고 있는 고민인데 우리 선생님 때 분이 지금 38년 이렇게 한두 분 가시고 또 그 분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마지막에 뭐 가족들한테 미술관을 줘서 물려주면은 가족들한테 고생이 되고 또 받으려고 하는 자손도 없고 또 이제 국가에다 준다면 국가가 뭐 잘 받아줘야지 또.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을 보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내가 지금 60 후반인데 지금부터 국가나 국공립이나 어디서 오면 좀 주고 개인 미술관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 왜냐면 우리 당구 선생님도 이번에 갔더니 그렇게 평생 만드는 작품 미술관 그냥 그 가평군의 기증을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또 사모님이 그 흔쾌히 그럼. 저기 선생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박수를 쳐주는 거 보니까 제가 그날 그 감동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 후반인데 앞으로 이제 그림 그릴 때 뭐 이제 전시할 때 경비라든가 그림 그리는 작업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런 것만 되면은 어디든지 다 이게 기증을 하고 이루고 싶어요. 신재남 작가가 추구하는 그 작품 세계 조형 언어에 관해서 짧게 좀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저는 일단 크게 장르로 구분하면은 이제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어떤 장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제 경우에는 극사실 기법에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복해서 그린다든지 뭐 트롱페이오 눈 속인 그림이라든지 전치 떼떼이지망이라든지 초현실주의자들 주로 많이 쓰는 그 기법을 저도 똑같이 활용을 해서 한 50여 년간 일관성 있게 작업은 해오고 있는데 저는 나름대로 한국적인 초현실주의를 정립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나름대로 소명이 있습니다. 네, 한국적인 초현실주의. 예, 그렇죠. 우리가 뭐 달리나 뭐 마그리트나 이제 외국의 어떤 유명 작가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작가로서는 한국적인 초현실을 표현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그걸 넘어서야 되니까. 한국의 역사, 우리 시대의 아픔, 뭐 기쁨 모든 거를 제 작품 속에 녹아놨다고 하면 이제 맞는 얘기겠죠. 저는 오래전에 이제 제가 자란 곳이 우리 남궁원 선생님처럼 이제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저도 강해서 태어난 곳은 수원이지만은 4년밖에 안 살고 통일이 될 줄 알고 부모님이 이제 월남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철원서 막혔어요. 철원서 초중교를 나오고 하다 보니 거기가 고향이 된 거죠, 사실은. 실제는 철원이 고향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10년 전부터 철원 군수를 찾아가서
내가 평생 그린 거를 다 기증을 할 테니 강원도 관내에서 강원도처럼만 미술관이 없더라. 난 너무 이게 속상하다. 아,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아카이브 자료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작품을 나는 국립미술관을 만들면 다 기증하겠다 이러고 네. 얘기를 했고 준비를 해왔고 어, 3번을 찾아갔어요. 군수를 10년 동안. 오, 저는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마냥 기다려봐야 이걸 뭐 제가 50년 동안 뭐 7, 800점 작품을 끌어안고 있는 것도 힘들고 네. 또 작가 입장에서도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화성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좀 대도시 쪽으로 제가 나름대로 접촉을 해보고 있고 그것도 방법이네. 예, 우리가 7화의 경우에 전체를 기증한다는 개념보다도 천경자 씨가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해서 장려석 선생님 제주도립미술관처럼 네, 자기들이 인정을 해주면은 독립된 방을 상설로 네. 연구방을 만들어주면은 작가가 일부분씩 여기저기 기증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럼 더 좋은 그 방법이죠. 관람자들한테는 다양한 작가들의 목을 보는 거니까 네. 미술관 측에서도 부담이 없고 작가 입장에서도 다 내놓는 게 아니라 한 4, 50점을 그림은 어차피 하나씩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분산시키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좋은 그런 방법 식이에요. 같아요. 예, 예. 우리 워크숍 주제로 돼 있는 조형언어에 관한 우리 최기선 작가의 조형언어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저는 그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그 제주도의 그 상징적인 한라산을 그 주제로 네. 활동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한라산을 작업하면서 뭐 30년 전 초기작에서는 그 제주가 갖고 있는 자연적 그 시각적 느낌으로 현장 사생 위주의 작업이 많았다면 네. 이제 그 96년 2월에 만난 그 우연히 만난 붉게 물든 한라산을 만나면서 네. 심상적 표현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그 이제 내면으로 바라보는 한라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업을 하면서 제가 양평으로 이사 온 지가 한 18년이 되는데요. 네. 이제 한라산을 곁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양평에서 예, 예. 예, 한라산을 이제 마음으로 상상으로 계속 바라보는 시간이 축적이 됐는데 또 색다른 맛이겠네요. 예, 그때 나타나게 된 작업이 이제 푸른 심상적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네. 눈으로 직접 보여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신비로운 느낌의 한라산을 통해서 이제 표현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본인의 네. 조형언어를 자꾸 개발해 나간다는 말씀이네. 네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런 생각은 작가들이 아마 많이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통점이죠. 예, 네. 공통점이고 다들 뭐 그 패기가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할 때는 뭐 고민이 없죠. 왜냐하면 다 미술관에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실을 파악하고 점점 네. 그 자기가 점점 조그맣다는 거를 느낄수록 그게 그 생각이 많아지는 건데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이제 개인 그 전시관을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술관에 어떤 자기 코너를 할 수 있는 어떤 서로의 그 어떤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지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깔끔하게 마당에서 다 불을 태워버리거나 뭐 그 뭔 소리야, 지금. 셋 중에 하나로 이제 저도 혼자 곰곰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조형언어가 장갑을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장갑은 제게 있어서는 유학 시절에 어머니께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원래 그 인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또 손이라는 것도 그 수화처럼 네. 우리가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 손이 그 장갑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손이나 부자 손이나 교황의 손이나 대통령 손이나 네. 손 없는 사람들 손가락이나 다 평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평등 사상을 좀 그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이 작품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 군데에 몰아서 이렇게 어디에 보관할 수 있게 해주느냐, 예. 아니면 각자 흐트러져서 나누어서 이렇게 그걸 뭐 기증을 한다 그럴까요? 뭐 어떻게 네네.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조금 화두로 남고 있어요. 제가 한번 대대적인 한번 한번 회고전 같은 거를 회고전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충식 작가의 그 조용언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 조영언어는 그 여백을 조영언어로 바꾸는 거죠. 제 언어로. 아, 여백을 예, 본인의 작가의 그 의도대로 바꾼다. 예, 아, 예.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경을 그릴 때 네. 작품의 우리의 그 본질이 화선지잖아요. 네. 그 재료의 본질이 그 본질의 느낌을 여백으로 삼아서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을 건드려서 즉 주제를 예. 남겨서 다른 작품들은 되게 주제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주제를 남기는 거죠. 아, 주제를 남긴다. 아, 예, 예, 예. 예. 추가되는 건 남겨서 그다음에 예, 나오고. 오히려 손을 안 대는 거죠. 네,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한국화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제 고향이 충북 보은이에요. 충북 보은. 네. 예, 예. 속리산 있는데. 네.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예. 미술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보은에다가, 국립미술관을 만들고 거기다 기증하는 것. 네. 예, 요런 방안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김재학 작가의 그 작품 세계에 관해서, 조용언에 관해서 뭐 짧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시려는지. 사물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주 흥미를 느껴가지고, 네. 실제 보이는 그 사물의 입체감이라든가 질감이라든가, 뭐 요런 것에 아주 많은 흥미를 느껴요. 그래서 네. 사물을 그릴 때 저는 좀 조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찾아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그리는데, 뭐 특별히 그 예술 세계에 대해서 무슨 뭐 나만의 어떤 그걸 구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네. 그때 그냥 그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리는데, 그 그리고 싶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조형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리는 그런 식입니다. 예. 네. 이 작품을 보관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뭐 특별히 작품 보관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던져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화실에다가 이렇게 선반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습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림에.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생존 때 보고 사후에 보관을 어떻게 하냐고. 그 후에는 이제 무슨 조그맣게 내가 전시 미술관을 가지고 있다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다면은 어디 기증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물론 물려주겠죠. 이제 자손한테 물려주겠는데, 예. 그건 네가 어떻게 처리해라,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본인의 그 조형언어 작업세에 관해서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년간 작업을 했고, 그 뒤에 앨범 속에 있는 어린이가 소재가 돼서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어떤 애틋함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을 여러 가지 그 방법적인 걸 연구하면서 사진을 소재로 했지만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그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림을 엄마라는 소재를 통해서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